자, 안녕하십니까. 자, 아킬라의 김종복입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 이후에 바쁜 MRO 정비 산업, MRO 중정비 정비사에 대해서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이후에 여기 있게 뜨지 함으로써 가장 어려움을 정말 겪은 우리 정비사가 최전방에서 일하는 우리 라인 정비사일 겁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뭐 휴직, 교대 근무, 또 퇴사에 대한 또 압력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MRO 이 중정비 코로나 이후 특수를 맡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MRO 중정비 정비사가 바쁠까요? 우리는 왜 MRO 중정비를 준비해야 되는지를 한번 제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제가 라인 정비사하고 중정비 정비사를 제가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어떻습니까요? 라인 정비사들이죠. 활기차입니다. 비행기 옆에서 커피 한 잔 먹는 그 맛이 좀 있었죠. 우리 이렇게 매일 아침 이렇게 출근하면 도착 전에 비행기를 정비하는 비행전 검사, 또 출발해서 도착하는 비행 후 검사, 또 경유지를 또 A에서 B 지점으로 갈 때 하는 트랜지 체크라고 하죠. 비행 중간 검사를 수행합니다. 또 라인 정비사의 어떤 즐거움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마지막에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고 나서 칵핏에 앉아서 이렇게 또 마지막 점검을 수행하고 또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이렇게 뭐 서비싱이라고 하겠습니다. 연료도 보급해야 되고 타이어 압력도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오일도 보급해야 되겠죠. 또 워킹 어라운드 책이죠. 자,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마지막에는 이렇게 앉아서 로그북에 사인하는 바로 엔지니어급 정비사죠. 그런 확인 정비사까지 되는 게 우리 좀 라인 정비사라고 합니다. 자, 반대로 또 이런 정비사도 있어요. 여러분, 중정비 정비사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자, 중정비 정비는 뭡니까? 사실 여기 부족 사태죠.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행가 안에서 경납고 안에서 하는 정비죠. 여러분, 자동차가 큰 사고를 나면 뭐 어떡합니까?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공장의 입구에서 몇 일에서 몇 주 동안 작업을 해야 됩니다. 비행기도 또 시간과 또 이렇게 날짜가 도래하면 이 경납고 안에서 또 행가 안에서 입구에서 장시간 수리 개조 업무를 정비를 또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 경납고 안에서 이 다양한 참 이 부서들이 있죠. 그죠? 기체, 엔진, 구성품, 전기전자, 복합재료, 뭐 구조, 제작, 뭐 유압 얼마나 많은 이곳에서 이 창정비, 중정비 이렇게 MRO 중정비를 정비사들을 우리가 MRO 중정비 정비사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자, 요즘에 한국에 참 기사가 좀 많이 나와서 제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좀 에어진인가요? 또 헤럴드 경제 멈춰버린 항공업계, 항공정비업체만 바쁘다. 뭐 이런 기사가 있어요. 국내 항공정비사들이죠. 갈 수 있는 곳이 사실 거의 대부분이 여기 운송업체예요. 라인 정비입니다. 운항업체죠. 뭐 저비행항공사가 대표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설계하고 제작하고 이렇게 전문 MRO 업체가 거의 절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어떻습니까? 라인 정비사는 사실 정말 대부분 좀 휴직도 많아졌고 정말 교대 근무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제 MRO 이 중정비사들은 바쁜 스케줄을 이렇게 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도대체 비행기가 뜨지 않는데 정비사가 그렇게 할 일이 많습니까? 이런 질문도 잘 많습니다. 저도 인터뷰 기사를 이렇게 실었는데 정말 비행기가 뜨지 않으면 지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게 지상에서 파킹돼 있어도 가망성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거 누가 해야 됩니까? 정비사가 해야 됩니까? 비행기가 안전 상태로 유지, 지속 가망성을 유지해야 되겠죠. 이 가망성이라는 게 이 뜻입니다. 바로 안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정비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비행기가 뜨든 지상에 있든 정비사는 끊임없이 일이 또 창출되죠. 어떻습니까? 타이어도 바꿔줘야 되고 매뉴얼에 따라 주기적으로 또 점검을 또 해야 됩니다. 그죠? 또 테스트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또 저장이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한 연료 탱크에 또 오염이 생길 수도 있고 주변 환경이 좀 따뜻하거나 또 더우면 또 세균이나 또 미생물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식 방지 어떻게 합니까? 저장 정비라고 하죠. 스토어지 책 또는 프리저베이션 책이라고 합니다. 이건 정비사가 또 반드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비사의 직업은 계속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기사도 있네요. 서울경제 MRO로 코로나 보릿 고개를 넘는 항공업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천의 이 MRO 시장이 2018년도에 95조인데 2025년도에 127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성장이죠, 정말. 그죠? 뭐 보니까 또 최근에 우리 뭐 미국 전 세계 ST 엔지니어링 우리라는 MRO 전 세계 1위 기체 부분 1위인데 이 업체와 또 한국의 또 업체인 또 우리 여기 있죠 켄코 에어로스페이스 회사에서 바로 하물기 개조 쪽에 또 이를 수주해서 또 연매출을 많이 달성한다는 이런 기사도 또 떴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MRO 사업에서 하물기 개조가 이렇게 붐인 것 같습니다. 자, 항공정비산업 지금 코로나 특수인데 또 구경만 하는 한국 좀 안타까운 또 이렇게 기사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천공항에 가면 대한항공, 아시아나, 샵, 테크니션 K 딱 세 개의 행가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직은 정비 MRO의 클러스터가 많이 형성되지 않아서 안타깝게도 정말 엔진 정비는 고수익을 올리는 중정비는 기술이나 시설을 갖추지 못해서 안타깝게도 대부분 30%가량을 해외에 맡기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하물기라면 또 UPS 여러분 DHL 아마존들이 이렇게 오는데 이거를 정비를 물량을 받고 우리가 고쳐주고 정비하는 중정비를 하면 또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해외 의존도가 54%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정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는 우리 제작회사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보통 매니팩처 회사라고 합니다. 운항회사가 뭡니까? AOC를 받아서 오퍼레이션 운항회사들이 있죠. 우리나라의 제주항공 또 미국의 사우스웨스트 델타 이런 게 운항회사죠. 그래서 운항회사에서 비행을 안 하면 제작회사에서 영향이 참 많습니다. 보잉의 주식이 떨어지고 에어버스의 주식이 떨어지죠. 그러나 여기에 가운데 이 항공 정비 업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이 정비 업체를 뭐라면 국토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AMO라고 합니다. 정비 조직 인증을 가진 정비 업체죠. 반대로 미국에서는 FAA나 유럽이라면은 예사 145 또 리페어 스테이션이라고 이걸 또 표현합니다. 자, 이 인증을 받아야만 정비 업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비업체에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이게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밀리터리 군용기를 할 수 있고 여객기를 또 정비 승객을 나르는 또 여객기 이 정비를 또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뭐가 탄생되죠? 바로 라인 정비와 바로 중정비가 또 정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비에는 또 이렇게 기체, 엔진 어떻습니까? 또 구성품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큰 시장이 형성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라인 정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 라인 정비는 사실 비행 전후 이 중간 검사를 통해서 계획이나 스케줄이나 언스케줄이죠. 계획이나 비계획 정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정비 수준이 사실 높지 않고 누구나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라인 정비입니다. 그러니까 운항 정비를 여기 보시면 이게 보시면 100%의 82%가 어떻습니까? 사람 중심입니다. 가장 인력이 많이 필요하죠. 보통 20%가 부품이나 재료에 대한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운항 정비에 진출하는 회사들을 사다리 있죠. 이 사다리만 있으면 누구나 진입할 수 있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또 반대로 운항 정비사를 또 라인 정비사의 꽃이라고 또 말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참 코로나 이후에 가장 타격을 받은 것이 사실 라인 정비입니다. 또한 이 인하우스죠. 누구나 항공사를 만들면 90% 이상이 다 운항 정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 자료는 ICF 인터내셔널 제가 또 다양한 이렇게 국토부 자료를 제가 참고 자료로 사용하였습니다. 자, 그럼 중정비는 어떨까요, 여러분? 자, 중정비는 완전히 좀 다른 얘기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자, 중정비 여러분 보시면 가장 크게 보통 시장이 바로 이 엔진 시장입니다. 여러분 엔진 시장은 무려 여기가 33%가 엔진 시장이죠. 여러분 에어프레임은 어떨까요?
에어프레임은 무려 24%가 에어프레임 시장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이 컴포넌트, 구성품이죠. 구성품 시장이 우리가 21% 정도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운항 정비, 이 조그마한 파이에 이게 보통 몇 퍼센트 주냐면 한 20에서 22% 정도 시장입니다. 이게 MRO 중정비 시장에서 운항 정비는 고작 20에서 22% 정도. 바꿔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나머지 이 중정비 시장의 무려 80% 시장이 바로 중정비 시장입니다. 그러나 인력이 너무 부족하죠. 시설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진입 장벽이 높죠. 자,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에어프레임이라는 에어프레임에 대해서 이 에어프레임은 또 두 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질까요? 이게 에어프레임은 바로 기체 MRO와 그다음에 기골수리라고 합니다. 기골수리. 요즘에 하물기 개조를 하는 MRO 시장으로 나눠집니다. 무려 기골수리가 60%를 차지하고 기체는 40%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떻습니까? 하물기 개조가 가장 많이 이슈입니다. 그죠? 그래서 프리 컨버전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가장 많이 주목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또 뭐가 있습니까? 컴파짓, 또 코전 프로텍션, 부식 방지, 뭐 또 NDI, 또 비파기 검사, 다양한 또 부서들이 또 존재하게 됩니다. 또 중정비는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엔진 쪽이 있고, 다음은 세 번째로 이 컴파짓이 또 있습니다. 또 여기서 또 중정비께 조금만 더 나가면 뭐가 있을까요? 또 뭐 모디피케이션, 개조하는 것도 있고, 엔진 체인지, 레러책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카페트도 이렇게 또 갈아줘야 됩니다. 그죠? 플라이 컨트롤도 있고, 페인팅도 있고, 코전 컨트롤, 부식 방지도 있고, 너무도 다양한 이 80% 시장에 바로 MRO 중정비 다 몰려 있습니다. 자, 엔진을 한번 볼까요? 엔진 시장에 큰 시장에 레이버가 어떻습니까? 무려 22%입니다. 나머지 80%는 거의 대부분이 재료와 부품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엔진 정비가 아까 몇 퍼센트라고 했죠? 엔진 정비가 무려 33% 중에서 100% 33%가 엔진 정비 시장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최고의 어떤 스페셜티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MRO 때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체로 갈지 엔진으로 갈지 컴포넌트로 가야 될지 뭐 흔한 라인 정비사가 될지. 자, 엔진 정비는 무려 정비사들은 22% 소수의 인력, 최고의 전문 인력으로 이 엔진 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구성품, 이것도 정말 뜨거운 시장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구성품에는 자 보시면 요 윗단계가 거의가 인하우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보통 시장입니다. 그 나머지 무려 어떻습니까? 70에서 80% 이상이 어떻습니까? 거의가 다 MR 업체에서 해야 됩니다. 아니면 구성품을 만든 제작 업체에서만 수행할 수가 있죠. 좀 특이한 걸 보면 여기 보시면 휠 앤 브레이크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무려 40%가 인하우스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저비용 항공사를 만들고 나면 제일 먼저 만드는 게 바로 브레이크 휠, 타이어 휠 이쪽 부서는 샵은 꼭 만들어 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나머지 게 없어요. 일렉트로닉, 랜딩 기아 뜨거운 사업이죠. 이것도 MRO도 유압, 에어스피드, 뭐 트러스트, 특히 에비아닉, 전기전자, APU, 캐빈, 컴파짓 또 정말 많습니다. 자, 이런 시장은 전문 인력이 정말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항공정비사가 된다면 어느 방향으로 라인 쪽으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구성품으로 갈까요? 엔진 쪽으로 갈까요? 저도 여러분 구성품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컴포넌트 쪽에 스페셜한 정비 인력을 또 배출하면 저는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에비아닉 쪽과 뭐 APU 쪽 이쪽은 무려 자가 정비가 20에 30%밖에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MRO 업체만 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여기 보면 또 랜딩 기아가 있죠. 랜딩 기아 MRO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 랜딩 기아 MRO 쪽에 많은 업체들이 다양한 업체들이 좀 진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MRO 정비업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코리안에어하고 아시아나 그동안 뭐 중정비 한다는 건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부터
바로 새로운 캠스죠. 그다음에 샤프 앱이 사천에 있습니다. 사천에 있고 샤프 테크니션은 어디 있습니까? 인천공항에 있습니다. 자, 나머지 이 세 군데가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 혹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를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1979년도죠. 이게 가스터빈 엔진, 대한민국의 유일하게 항공기 엔진 제작 업체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아마도 2016년도에 뭐 8,000대 이상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스터빈 엔진 창점, 엔진 쪽에 또 스페셜하게 또 집중해서 MR 업체에 진출하는 업체가 있고, 또 현대 또 위아라는 회사 아시겠습니까? 현대 위아라는 어떤 입니까? 국내 1위 항공기 랜딩 기어 제작 업체입니다. 이 회사가 보통 T50하고 수리온이죠.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만들었던 제작했던 수리온 헬기 착륙 장치 제작 업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도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로 알고 있습니다. 또 STX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 STX 서비스는 또 어떨까요? 이 회사도 현재 자회사가 아마 STX 회사로서 1919년도인가요? 아니, 죄송합니다. 2019년도 11월 달에 만드는 회사로 이 회사도 똑같이 착륙장치 오버 쪽으로 진출하려는 회사입니다. 뭐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회사 아까 설명했죠. 싱가포르 전 세계 기체 부분 1위 ST 에어로스페이스의 화물기 개조 쪽에 많은 물량을 수주한 이제 상장 회사입니다. 보통 여기에 있는 네 회사들의 경력자들이 가끔 와가지고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정비 경력을 인정받아서 국내 면장이나 FA 자격증을 딸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놉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비 경력을 인정을 받으시려면 여러분이 AMO 인증이나 FA 145 인증업체에 가서 정비업체에서 경험을 쌓아야만 여러분이 자격증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2,410시간 학교를 통해서 학교의 지정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서 딸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또한 내년부터는 바로 6개월 실무 경력을 딸 수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업체를 실무 경력을 통해서 딸 수 있는 것도 여러분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내 MR 중정비 업체 캠스 한국항공서비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카이라고 뭐 올해 이제 20년이 넘는 회사인데 한국항공우주산업이죠. 자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미국에 있는 B&K, 유니콜, 국내 여기가 또 항공산업단지에 50개 이상 업체들이 관련 업체들이 모여 있는데 하이즈항공, 에이테크, 제주항공, 이스타항공들이 아마 주주가 돼서 8개 회사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737 보통 6대 정도를 주기할 수 있는 경납고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또 군용기 MRO죠. 성능 개량, 또 수명 연장 사업으로 또 많은 또 미국 군용기죠. 뭐 CH 제가 알기로는 53인가? 53. 또 미 해병대 기종, 또 P3 해군에서 운영하는 해상 초계기죠. 또 공군의 여러분 E737, 또 F16 이 다양한 기종의 군용기 창정비를 하는 곳입니다. 또한 미국의 또 C130 수송기죠. 또 우리나라에 또 인증도 가지고 있어요. 보잉 737 인증도 획득하고, 또 최근에는 또 에어버스죠. A320 정비조직 인증을 또 인가를 받아서 이제는 자체적으로 창정비를 할 수 있는 또 시스템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또 FA 145 인증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거는 캠스는 바로 뭡니까? 바로 군용기를 정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메리트가 있죠. 우리가 H53 계열 미 해군에서 운영한 이 헬기가 뭐 40대 이상을 창정비를 수주하면 보통 2천억 정도의 수입이 창출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규모가 무려 보잉 737 140대 C책을 참 C책과 물량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군용기 MRO 시장을 지금 우리 캠스에서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또 2027년이죠. 2027년도는 좀 9만 4천 평 정도의
MRO 산업단지를 또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름에 많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MRO 클러스터라는 단어 혹시 아십니까? MRO 클러스터. MRO 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할 겁니다. 이게 뭡니까? MRO와 연관된 그 모든 산업을 한 곳에 모아서 뭐 유사 업종이나 관련 기업 기관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원스톱으로 해결하자는 목적으로 조성한다고 하죠. 인천공항에 벌써 정비 산업단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객터미널 앞에 있는 큰 비전은 여객터미널 앞에 있는 그 경납고 3개를 없애버리고 또 정비 단지로 이동을 해서 MRO 클러스터를 MRO 육성 정책을 정부에서 지금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됩니다. 어느 업체들이 선발 주자로 나아갈 거 할지를 한번 여러분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업체가 또 있어요, 여러분. 어딜까요? 바로 인천공항에 있는 샤프 테크니션 K입니다. 샤프 에비에이션 K라고 익숙하죠. 지상조업과 라인 정비 전문 업체였습니다. 그러나 자회사가 또 생겼죠. 바로 샤프 테크니션 K, 바로 MRO를 목적으로 샤프 회사와 그다음 TA 이스타 제주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2016년도에 12월에 아마 경락고라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참 MRO 업체에 진출하는 회사들의 어떤 특징이 있죠. 이 독일의 루프트한자가 아시아를 전략적으로 MRO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보통 어디로 갔습니까? 필리핀 마닐라에 필리핀 에어라인과 같이 합작으로 들어왔고, 또 중국은 어딘가요? 아메코 베이징이죠. 바로 중국의 에어차이나와 또 루프트한자가 같이 합작회사로 들어와서 전략적으로 MR 업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업체들은 이 운항업체를 꼭 끼고 같이 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에 정말 화물기로 인해서 코로나 특수로 인하여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도에 만들어지고 나서 바로 FA죠. FA 인증도 받고 또 국토부 승인도 최종 승인도 인증을 받았습니다. 여기 있는 TA가 최초로 C책을 또 수행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MR 업체를 많이 정말 응원해 줘야 됩니다. 정말 대한항공 아시아나를 제외한 국내 민간 기업으로서는 샤프가 최초로 인천공항에 들어갔죠. 여러분 많이 지켜봐 주고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MR 육성 사업을 위해서라도 정말 이런 업체들이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전 세계 탑10 MRO 업체도 제가 잠깐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ST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현재 기체 부분 1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MRO를 배울 수 있는 현장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 ST 에어로스페이스는 어떤 회사인가요? 바로 ST 엔지니어링 국영기업입니다. 그죠? 23만 명 이상이 근무하는데 항공업 MRO만 모아서 바로 ST 에어로스페이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가장 바쁘죠. 이곳에 또 우리 한국 정비사들이 많이 나아가 있습니다. 정말 제가 볼 때 이 MRO에서 배우는 그 경험은 정말 국내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K항공사를 제외하고는 이분들이 배운 그런 다양한 중정비 경험들이 보통 3년에서 5년 후 또 한국에 왔을 때는 우리나라 항공산업을 꼭 이끌어갈 수 있는 많은 인력들이 아마 배출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어디가 있습니까? 헤이코 홍콩에 있죠. AAR 또 미국에 있습니다. MR 홀딩스도 미국 회사죠. 그다음에 루프트한자 테크닉 독일 회사입니다. 또 KLM 네덜란드 회사입니다. EM이 엔지니어링 앤 메인테넌스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메인테넌스 엔지니어 아메코 베이징이라는 회사죠. 루프트한자와 또 에어차이나가 합작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또 터키시 가메코 광저우에 있죠. 그다음에 ATC라는 또 미국 회사. 보통 미국 회사가 보통 세계 이상의 MRO 시장을 30% 이상을 또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또 미국에도 새롭게 MRO 시장에 진출을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거 미국 가서 좋은 MRO 업체에 가서 훈련도 받고 또 실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한번 지원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우리 MRO 라인 정비와 또 중정비 정비사를 좀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100%의 큰 원안에서 우리 20%가 라인 정비에 대한 부분이고 무려 80%가 중정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누구나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이 20%에는 무려 80%의 인력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넓은 이 80%의 중정비 시장은 정비 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뭐 항공대, 폴리텍 다양한 곳에서 MRO 정비 인력을 배출하려고 많은 프로그램을 또한 만들고 있습니다. 또 인천공항에 또 정비산업단지가 세워지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또 MRO 업체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새롭게 항공정비사를 꿈을 꾸신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것들이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MRO 중정비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MRO 중정비 시대를 준비한 그런 인력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질문은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